네, 안녕하십니까. 문제 본 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에 대해 강력히 찬성하는 찬성측 1연사 박승우입니다. 용어 정의에 앞서 논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의 전면적인 보장이 포함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우리에게 공무원의 파업권을 보장하여 노동 존중 사회의 기틀 마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에 사회 인식이 민감해지고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 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에 대해 토론해보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약 없는 파업권이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인 단절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현역 의료인이나 군인의 전면 파업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는 현 정부의 개헌안을 기준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을 제한 없는 파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첫째로 파업권은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사회이론학회의 김지훈의 논문에 따르면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사나 공무원의 파업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적합한 노동조건과 임금 등 합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소중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법학회의 동국대학교 조성회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에 적용하면서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같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 법률상으로는 노동 3권 중 집단 행동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사기업과 다른 공직자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사회적 영향이 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조정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일반 법률의 보조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 행정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노동권은 같은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것입니다. 둘째로 제약 있는 파업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선 논거로 말하였듯이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권인 파업을 제한받고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공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사회가 공무원의 파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쌓인 불만으로 2004년에는 전국 공무원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집단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며 탄압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을 위해 공무원이 희생하라는 구시대적 전체주의 잔재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조윤정의 공무원 단체의 쟁의행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의 제한은 과도하며 헌법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잠시는 법으로 억누르면서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권리 요구를 침묵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뿐입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평한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가의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 2항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 제1의 조건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는 그 무엇도 아닌 국민이기에 국민의 공평한 권리 보장은 국가 유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4분 24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상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소방관과 조정공무원 정찰을 제외한 현 정부의 개헌안을 기준으로 저희 측의 제약 없는 파업권을 정의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볼 때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의 제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파업하면 생기는 공공복리 저해는 현재 필수 업무 유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업무 유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각 10인 이상 6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라고 정의되며 이런 위원자 수들은 위원자 노사와 이런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필수 업무 유지 비율을 정하고 이런 필수 업무 유지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잔류하여 이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찬성 측에서는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인해서 이미 공무원의 공동복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업무 유지 제도를 제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국가 간의 쌍방 협의를 통한 필수 업무 유지 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수유지 업무 제도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은 필수유지 업무 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도 코레일이 파업했을 때 그 필수 업무 유지 제도가 적용되어서 이런 공공복리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어떤 공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고 계신 공무원에 대한 노동상권 보장과 필수유지 업무 제도의 사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자체가 공무원의 파업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수 업무 유지 제도 범위를 공무원에 확대하여 공무원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수 업무 유지 범위를 정하면 충분히 공공복리 해악에도 없고 기본권 제약에 끼치는 해악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의 대상 자체가 사업장인데 어떻게 공무원에게 적용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업장이라고 해도 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의 목적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대측 제1연사 장은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찬성 측 논거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 제1연사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기존 제도의 보완이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파업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겠다고 하셨지만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 상권에 대해서 정당한 보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만 제약을 없애고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 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약을 건다고 하는 것이 주장에 대한 모순임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몇몇 노사가 서로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사회 경제에 대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측은 이를 근거로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약 없는 파업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파업에 따른 누적 매출 손실이 무려 15조 원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5개월간 단 4,000원의 임금 인상 문제로 현대는 상반기 영업이익에 맞먹는 3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반년 동안 번 돈을 모조리 파업으로 손해본 셈이죠. 또한 철도 노조에서 최장기간으로 무분별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2013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자료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철도 파업이 산업계에 1조 원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과 철도 노조의 지속적이고 제약 없는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기업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고 기업에 재정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측은 제약 없는 파업을 보장했을 때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 없는 파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약 없는 파업권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침체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 의하면 해당 수치가 100 미만일 경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기 상황 및 향후 경기 흐름이 모두 100 미만으로 현재 산업에 의한 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가 43만 8천 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고 취업난은 가중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한다면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재정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노조가 무분별한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기업은 그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곧 전과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가격은 자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한국의 경제는 침체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가 인상까지 발생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형태의 경제 침체입니다. 이는 많은 경기 불안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힘든 인플레이션으로 손꼽힙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고 물가마저 상승된 마당에 무분별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물가 인상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불안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은 그저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원래 그 기업이 있었던 국내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시에서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파업 문제로 공장을 닫으면서 군산에 있던 노동자들, 하청업체 그리고 공장 근로자가 소비하던 지역의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군산의 GM 공장과 현대중공업조선소는 직원, 협력업체, 노동자의 가족과 지역의 소상공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지나친 파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야기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과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이는 전 국가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하며 극복조차 매우 힘든 인플레이션을 수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측은 파업권을 제약하여 이렇게 심각한 경기 불가능의 가능성을 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총 5분 36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 일연사께서는 제한 없는 파업은 기업에 막대한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다 기업 같은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노동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가의 상생을 위한 목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제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경제 발전은 당연히 국가를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고 기본권의 사용이 제한되고 상관없나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측은 파업권이 지금 무분별하게 보장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큰 문제가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곧 노동자들이 무리한 그럼 노동자들이 자신이 뭐 약간 업무 환경이 매우 불합리함에도 네. 만약에 경기 침체 상태면 이를 고려하여 파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찬성 측 임원자께서는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파업에 대해서 노동 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파업을 제약 없이 해야 된다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시는 건지 더 자세한 노동 상권에 대한 보장인데 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노동권에 대한 파업에 대한 제약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에 대한 제약은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한 제약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왜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제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노동 상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에서 상방이 집단 교섭권을 이용하여 집단 행동권을 발휘할 때 집단 교섭권을 통해 사용자 간의 협의를 하는 게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제도가 제약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순점이라 생각됩니다. 네, 신문 마치겠습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2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제인 본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찬성 측 2연사 윤정효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상대 측 1연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 제약이라고 하셨지만 이에 대해 저희 측 1연사께서 신문하신 내용에서 이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해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셨기에 이는 저희 측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본론에 이제 저희 측의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업에 대한 현재 기준은 부적절하여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강하며 보수 언론들은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과 파업을 하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함 등을 더 크게 보고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타협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측면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자 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되며 검찰이 노조 지도부를 잡아들여 파업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파업을 하다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가는 이들은 대개 이 죄목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로 지난 2009년 철도 노조의 파업이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징계하였고 한 노조원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윤혜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탄압하기 위해 들여온 것이다. 당시 사용자는 일본인이었고 노동자는 조선인이었으며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심어놓은 노동탄압법이 현재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산업발전의 최고로 가치로 여긴 산업화 시대 유럽에서 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현재 이 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OECD 가입국가 중 노동의 파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탄압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염석 변호사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에 위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노동 권리를 공권력 아래 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며 위험 요소가 강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박견식 교수는 폭력 등이 수반된 파업이라면 다른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며 굳이 업무방해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파업의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필수 유지 인력 등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외하고 이 법이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파업권에 제약을 둔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노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 자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4분 34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유난히 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좋지 않고 불편함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합법적인 파업 행위를 함에도 이러한 언론 보도의 행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제안을 풀어서 무분별한 파업과 같은 행위가 더 늘어난다면 그 전체적인 파업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파업권의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때문에 또 더욱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제약이 어떻게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파업권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어떻게 파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 측 사무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 노동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것이 노동권의 침해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 측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기업 같은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시다는 주장이십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약 없는 파업권을 도입을 했을 때 그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실직이나 고용 불안의 문제를 안겨다 주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약 없는 파업권이 오히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지 집단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된다는 저희 측의 입장인데 또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 유지 상업장에 대해서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자체가 파업권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자체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파업권을 일부분 제한하겠다는 제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파업권에 대한 제약이 아닐 수가 있죠? 필수유지 업무라는 제도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필수유지 업무 제도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이러한 제약 없는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한 방안입니다.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자천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2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대 측 제2연사 김주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나머지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찬성 측께서 제시해 주셨던 의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저희 측에 제시했던 의견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1연사와 2연사께서 공무원의 노동 상권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측이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찬성 측께서는 그 제한은 공무원을 필수유지 업무제도의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약 없는 파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찬성 측의 근본적인 의견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필수유지 업무제도란 철도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공공사업에 특별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위해가 갈 상황을 대비해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업권을 제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에 대한 노동상권 완벽한 보장을 주장하시면서 이러한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또다시 도입해서 제한을 다시 걸겠다는 점이 저희 측에서는 찬성 측에 대한 모순적인 논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 측 계속 찬성 측께서는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셨으나,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없는 파업권은 공공과 개인 모두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특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되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 최근 무분별한 노조와 그런 노조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서 심한 경제 불안과 기업 경영 위기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 없는 파업권을 보장해서 무분별한 파업의 사례가 더 늘어난다면 기업은 국내에서의 경영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이 국내 사업을 버리고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 이전은 기존에 국내에서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도 제약 없는 파업권의 보장은 실직으로 이어지는 아주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약 없는 파업 행위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일반 시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제약 없는 파업은 단순히 기업의 생산과 경쟁력을 해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무분별한 노조의 파업과 관련되지 않은 무고한 하청업체나 부품업체의 납품과 재고 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의 연속적인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들과 부산, 경남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협력사들은 르노 삼성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인력 이탈과 함께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사후 존폐의 기로에 몰려 근로자들을 실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즉, 근로자를 위안하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제약 없는 파업권이 과연 근로자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사하게 현대차 노조협의회는 현대차 파업에 대한 조업 차질을 협력사들의 경영 차질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노조가 일손을 놓으면 부품 협력사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렇듯 현대의 파업은 고스란히 부품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의하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 348개사의 손실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며 하루 피해액은 900억 원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즉, 기업에 대한 파업은 그저 기업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및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파업으로 인해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혀 무고한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택배기사들은 1년 정도 공들인 거래처가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안 되자 거래를 끊었다. 이게 과연 택배 근로자를 위한 파업이 맞는가라며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저희는 제약 없는 파업원이 그 목적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기업의 해외 도피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제2항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분 16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권을 반대하시면 파업에 대해 제약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제약을 허용합니다. 어떤 제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제약을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미보장과 그 다음에 업무 방해죄 적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는데 어떤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국가에서 제약하고 있는 파업에 대한 모든 제약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국가 경제가 침체 상태일 때 파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다 아니라는 그 개별적인 사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침체가 되었을 때 파업행위가 특히 무분별한 파업행위가 계속되었을 경우 이는 국가 경제와 노동자와 사업장 전체에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무분별한 파업에 저희가 주장이 무분별한 파업을 해야 되고 이 무분별한 파업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보장받아야 된다, 극단적이어도 보장받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제약 없는 파업권은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보장과 업무방해죄 미적용을 통한 파업권 행사의 문화 정착 이런 얘기지 그런 무분별하고 제약 없는 파업을 통해서 경제 흐름이 안 좋아도 어느 상황에서나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어떤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2011년에 업무방해죄의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폭력이나 불법 점거 같은 아주 심한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노조에게 기업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미 현행 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제도로 노동자가 기업에 끼치는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모두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이 노조에 대해서 100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국가에서는 노조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60%만 배상하라고 하는 등 이미 그런 조정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길코레이 파업 때 기업이 손해배상 요청한 금액이 69억이고
100명도 안 되는 조합원에게 69억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제약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코레일 측에서도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3연사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제 본 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의 찬성 측 세 번째 의사 정재은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제약 없는 파업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약이 아닌 쌍방 합의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파업은 경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제약이 아닌 쌍방 합의인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해 지나친 파업은 막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강성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을 지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파업은 허용하면 국가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겠냐는 반대 측의 질문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욱 국무청 수석 부위원장의 발언을 이용해 반박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첫째, 제약 없는 파업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해 지나친 파업은 막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 발전 자체가 노동 상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면 목적과 과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제약 없는 파업 행위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청업체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반박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측은 강성노조 파업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 측에서는 첫째, 파업권은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서 헌법 제33조 2항에서도 공무원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과 같은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합당한 노동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공무원의 노동권은 같은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확실시했습니다. 둘째, 제약이 있는 파업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근거에서 공무원은 제약이 있더라도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충돌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서 초래되는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파업에 대한 현재 기조는 부적절하다라는 근거에서 대한민국 파업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뿐더러 보수 언론에서는 부정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발언했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 권리를 공권력 아래에 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불이익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측에서 찾은 첫 번째 쟁점은 공무원의 파업은 공공복리를 제한하는가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무원의 파업은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반대 측에서는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계속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측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합의제도로서 그 사람 15초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제도의 범위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것은 제약이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도입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으므로 이 쟁점에서 저희 측이 우세합니다. 저희 측에서 찾은 두 번째 쟁점은 사회 경제 침체가 된다면 파업을 제약해야 하는가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사회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 침체 시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공백히 드러내면서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파업은 노동자들에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파업권이 보장되면 안 된다는 것은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병욱 공노총 수석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무원도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나쁜 정책에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도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에게도 이롭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많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파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국민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희는 이 논제에 찬성함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5분 24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3연서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대측 제3연사 조아영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은 상대 측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 및 저희 측에 제기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진행한 뒤 오늘 중점이 되었던 쟁점을 어떻게 저희 측이 우의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측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이 업무 환경이 힘들어도 경제 침체가 일어났을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박하셨으나 이에 대해서는 저희 측은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시해주신 사례 자체가 저희 측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리고 아까 찬성 측께서는 좋지 않은 보수 언론의 보도와 이러한 불편함을 크게 보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이렇게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에 대한 제약을 풀어서 무분별한 파업까지 보장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인식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으나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문점을 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필수공익 사업장을 공무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선 측께서는 그러한 제안, 저희가 최소 침해 원칙을 언급을 해드렸으나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필수공익 사업장을 공무원에게 적용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것은 철도나 운송, 우편과 같은 공익적으로 해가 되는 목적에 받지 않겠습니다. 공익적으로 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이 공익적인 해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공무원들에게 보장한다면 오히려 모순적으로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계속 저희 측에서 기업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저희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희 측은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생, 그러니까 공생의 의미를 통해서 이러한 파업권 제약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생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무제한적인 파업권이 보장되었을 경우 이것은 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 기업의 침체는 전 국가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자를 위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도입한다고 했던 무제한적인 파업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직을 더 동거하게 만들고 이들에 대한 피해를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제한적인 파업을 도입할 경우에 그들에 대한 해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희는 기업과 노동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모두에 대한 상생의 목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측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무제한적인 파업을 보장할 경우에는 제약 없는 파업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앞서 예를 들어드렸던 철도 파업이나 현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기업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거대한 손실이 미쳤고 기업이 이러한 재정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큰 피해를 입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둘째로 제약 없는 파업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하는 추세에서 만약 이러한 제약 없는 파업권이 보장된다면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경기 불안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현대중공업과 GM 공장의 이전 사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 및 국가 발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약 없는 파업권 행위는 그저 맞지 않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파업은 그저 기업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공생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도 이 연쇄적인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집중으로 비치고 싶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은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은 저희가 충분히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기업과 연계된 수많은 하청업체와 기타 노동자들 및 일반 시민에게 연쇄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무제한적인 파업권 보장에 대해서 저희 반대 측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반대 측 제3연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 16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상 보석